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오는 27일 한국교회가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연합예배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참석을 독려했습니다. 시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2024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24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기자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연합예배가 평양 대부흥운동과 빌리그레암 여의도 집회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대규모 부흥 집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 집회가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열리는 이번 기도회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과 교회의 변화,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교단이나 신학은 달라도 이번 10.27 200만 연합예배는 모든 교단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는데 이번에 이 섬김이 귀한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10.27 연합예배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회개와 결단으로 함께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의지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윤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10만 명이 20번 모이는 것보다도 100만 명이 한 번 모이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도 와 이런 문제가 있는구나 알 거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인류 전체의 문제잖아요. 10월 27일 이날은 이날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한 번 모이셔야 되겠냐. 한 번 모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기도로 함께하는 자리가 될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거룩한 나라와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채널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지난달 네팔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내린 55년 만의 폭우로 현지 교회에 많은 피해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망자 224명, 실종자 28명, 부상자 158명, 그리고 최소 1,200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고 고속도로와 주요 교각, 학교와 수력발전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와 카트만두 한인교회는 응급 구호팀을 조직해서 하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난민들과 주민들 그리고 한인 피해 지역의 봉사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네팔 주재 한인 선교사 협의회는 현지인들의 교회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파된 5개 교회와 파손이 심각한 13개 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내린 폭우로 많은 네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인 선교사 협의회와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기독선교회가 10월 25일 푸드트럭 케이터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남경찰서 앞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경찰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시작됐고 올해로 3회째 진행됐습니다. 오전 7시에 맞춰 시작된 푸드트럭은 샌드위치와 핫도그, 음료 등이 준비됐고 출근하는 경찰서 직원들과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눔 행사에 참석한 김동수 강남경찰서장 또한 이른 아침부터 경찰들을 위해 음식들을 준비해준 손길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강남경찰서교회 경목실장 김봉기 목사는 나눔 행사를 통해 경찰들이 업무에 힘을 얻고 보람을 느끼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강남경찰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응원하고 또 보람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뭐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남경찰 직원들이 이 샌드위치, 뉴욕 핫도그, 음료를 마시면서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가 기획으로 마련한 이주민 300만 시대, 이 땅에 있는 이주민들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라헬 솔로몬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라헬이라고 하고요. 네. 한국 이름은 하은희라고 불립니다. 하은희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제 이름을 부르기가 좀 어려우면 한국 이름으로 부르기 좋게 네, 만든 이름이고, 제가 아는 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분이신데, 네. 그분이 너 한국말 이렇게 잘하면 한국 이름 있어도 되겠다 싶어서 네,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고 현재 명지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먼 곳이잖아요, 에티오피아가. 그렇죠. 지금 일단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에티오피아를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나라이고요. 네. 수도는 아디스아바바라고 하고요. 한국보다 크기는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연이 너무 풍부한, 그리고 고산지대, 날씨가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깜짝 놀라고 있는데, 네, 에티오피아 사람 중에서 한국말을 가장 좀 잘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레 추측을 해보는데 맞습니까? 제 입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살짝 그러지 않을까. 부끄럽죠. 네. 충분히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그럼 어떻게 배우게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 아까 이제 살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추측하기로는 드라마를 좋아해서입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한국어라는 거를 접한 계기가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제 적성에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재밌고, 근데 막 언어를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절대 본 건 아니었고, 그냥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미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그냥 처음에는 재밌어서. 이제 자막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하게 되고 언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우면서 네. 이걸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고 배우기 시작하면서는 한국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어요? 이제 말은 솔직히 너무 자연스럽게 배워서 그렇게 네. 어렵다라는 생각을 들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제 말을 하면 쓰기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독학으로 혼자서 독학으로요? 네,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뭐지? 너무 어려운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인가 싶을 때가 있었죠. 라엘 씨 사실 가족이 대한민국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어지는 얘기인데, 처음에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 거를 저희 외할머니께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네. 그때 당시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지 않으셨고 할머니만 계셨는데, 어떻게 너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너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참전을 하셨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모르고 드라마를 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특별한 관계가 있구나 싶어서 더 약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국과 더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직접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글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한국말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못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모든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막 잘생긴 남자만 보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 다 진짜 너무,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이쁘더라고요. 너무 약간 잘생긴 남자에만 너무 관저돼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여자들도 근데 너무 이뻐서 저는 화장을 안 하고 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점이 일단 조금 차이가 있었다. 네. 또 다른 건 없었어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저는 뭐 다른 외국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저는 네. 예, 인상 그렇군요. 깊었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국제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분야를 이제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원래 꿈이 변호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에티오피아에 있을 때 학사를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법학과를 나오고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너무 한 나라에서만 그렇게 활동하기가 너무 언어도 사실 4개국어하고 막 이러니까 국제 변호사를 해도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법을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한국 딱 오기 전에 한국 외교관 분의 통역을 맡아서 같이 이렇게 비행기도 타보고 막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외교관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외교랑 국제법을 동시에 다 공부를 하고 그쪽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신앙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 네.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원래 저희 지방은 종교회고 그렇게 이제 쭉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배우면서 자라기는 했었는데 이제 개신교라는 그 종교로 개정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하 선생님, 하 집사님 계시는데 그분이랑 같이 있다가 이제 엄마라고 생각할 때쯤에 그분이 아프셔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뭔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뭐라 그래야 되죠? 생각이 있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갑자기 명성 기독병원밖에 없거든요. 한국의 한인교회가.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이제 다른 한국인 분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또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자연스럽게 그냥 한국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인도를 그쪽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집사님을 처음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하 선생님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참정여사 후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늦게 알았잖아요. 후손인 거를. 늦게 알고 나서 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참정여사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후손들도 막 군부시켜주고 그러신 분이 계시다. 한번 가서 만나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 에티오피아에 그 참정여사 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관에 찾아갔는데 마침 계시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만나자마자 저를 보고 너 한국말 잘하니? 야 빨리 와서 후손들 한국말 가르쳐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어서 그때 이후로는 같이 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만나게 돼서 또 신앙까지 갖게 된 라엘 씨를 저희가 지금 만나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잘 정착하기 위한 팁을 준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우선 한국말을 배워라. 한국말을 하면 왜냐면 그 차이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말을 모르고 오는 외국인들과 한국말을 알고 제가 알고 왔잖아요. 근데 알고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막 대중교통 이런 것도 타기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쵸. 한국인도 쉽지 않은 거를 외국인이 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언어는 알고 오면 훨씬 쉽다. 그래서 언어를 좀 배우고 와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이주민 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시네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이고 그 다음에 문화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라엘 씨의 꿈,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국제 변호사가 돼서 활동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외교관은 꿈을 꿨다가 근데 현재는 이제 정치 외교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외교관이 되는 것도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한 법적으로 가는 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제기구나 국제적인 일을 하는 한국 회사 아니면 뭐 그런 국제기구 그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제 주변 사람들은 너 국제 변호사 하려면 미국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는데 요즘 들어 제가 드는 생각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한국말을 쓸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와서 또 되게 소중한 사람들도 많이 되게 만나게 되기도 했었고 해서 너무 아깝지 않게 그냥 한국에 남아서 좀 일을 경험을 좀 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업 듣는 것도 한국어로 듣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과제나 발제문을 쓸 때는 좀 어렵죠. 한자나 이런 게 그렇죠.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충분히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글쎄 기도 제목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에티오피아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본인의 기도 제목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나눠 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개인 기도 제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월 달이면 졸업을 하는데 저한테 맞는 아니면 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두 번째는 저희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인데 요즘에 저희 나라에서 지역 갈등, 민족 갈등이 좀 있거든요. 나라가 네. 큰 만큼 문화가 다양하고 그래서 그 지역 갈등이 없어져서 좀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습니다. 라엘 씨 본인의 꿈과 비전 그리고 지금 에티오피아 내에서 지역 갈등이 있는 문제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학생 라헬 솔로몬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은 507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변화의 출발은 여전히 나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7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